네, 강프로입니다. 자, 덕산테크피아 보겠습니다. 오늘 28% 상승, 거의 뭐 상한가를 갔다 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내용 한번 보시면요. 덕산테크피아 볼게요. 딱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기 2월 20일 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해서 4%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또 샀어요. 매수. 그 이후에 오늘 상한가 구간. 자, 이 종목은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죠. 오늘 어떻게 제가 이거를 분류해서 매수하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참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화면이 깜빡거립니다. 여기 딱 보면 제가 이게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 파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이고요. 여기 내 계좌 수익률은 그 구간의 102%입니다.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략 한 2달 동안 코스피 등락률은 0.6% 상승, 0.5% 상승 이 정도예요. 뭐 시장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인원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달 동안 100% 수익을 낸 거잖아요. 저는 올해 이걸 1000%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고 지금까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는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이고요.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을 제가 타점을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덕산테크피아도 있죠. 2월 29일 시장가 매수 덕산테크피아. 저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AD테크놀로지, 인텍플러스, 제우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딱 보이죠. 다 반도체입니다. 덕산테크피아도 반도체 소재까지 하고 있어요. 2차전지 전해액도 하고 반도체 소재도 하고 오일리드 소재도 하고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AI 쪽에 너무 광풍이 불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발만 살짝 걸치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 내가 바닥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공략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랬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계좌 수익까지 깠습니다. 그쵸? 계좌 수익,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 2달 동안 100%를 넘나든다는 건 사실상 1%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HLB 매매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잖아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신고가 만들고 조정받고 상승하면서 뭐가 나와요?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랬을 때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31% 수익. 그쵸? 자, 덕산테크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덕산테크.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신고가 구간에 한 번 매수를 했고 단타 한 번 하고 나왔을 때 4% 수익 보고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매수한 결과 지난주에요. 오늘 상한가 구간. 왜 그런지 아시죠? 반도체가 강하니까. 아니 엔비디아, AMD가 아주 미국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떤 종목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해왔다고요. 가온칩스 같은 거 보세요. 제가 1월 달에 얼마나 매매를 많이 했는지. 그쵸? 뭐 6% 수익, 10% 수익. 이 구간에서는 아쉽게도 제가 매매를 못했지만 먼저 가니까 뒤쪽에서 안 가잖아요. 그럼 뒤쪽에서 내가 다른 종목을 찾아야지. 덕산테크.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쵸? 어때요? 여기서 다 공유를 하죠. 2월 29일 시장가 매수 덕산테크피아.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은 제가 매매를 하도 많이 해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쵸? 매수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 그쵸? 그리고 에브리봇. 이거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로봇 관련주도 신고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3, 4일 동안 47%.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저도 손절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매매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토대로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인원은 다 찼지만 그쵸? 제가 원래 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인원이 다 찼어요. 근데 계속해서 무료를 해요. 근데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고 전화를 드릴지 말지 아니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드릴지 말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내용 토대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를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덕산테코피아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뭐 상한가 간다고 봐야겠죠.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매도는 안 되지. 상한가 안 갔다 그래서 매도하는 건 여기서 상따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저는 알 상한가를 먹은 거예요. 그냥 상한가를 그냥 그냥 통으로 다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다른 반도체 종목 강한 종목을 찾아야겠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반도체가 강하려면 한국에서 뭐가 강해야 돼요?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렇죠. 이렇게 강해야 되죠. 하이닉스 어때요? 신고가. 흑자로 돌았지만 적자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진행이 있었을 때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반영한다고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거지. 뭐 지금 좋아지는 거 다 확인하고 실적 확인하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나는 고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내가 외면하고 야 실적이 맞지 차트는 아니야. 저도 차트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신고가야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시세를 보라는 겁니다. 가격.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로 돈을 벌죠. 그러려면 시세가 어떤 구조와 원리를 띠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덕산테코피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이 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야 되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엔비디아와 AMD, 미증시, 나스닥 이쪽이 강해야 되죠. 엔비디아가 강하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새로운 플랫폼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만들었어요? MS에서 만들었잖아요. 챗GPT. 물론 오픈 AI에서 만든 건데 MS가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AI 시대가 열렸고 엔비디아에 GPU가 필요하게 됐다. 근데 G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쵸? HBM이 필요했고 HBM에는 막대한 D램이 들어간다. 왜? 층을 쌓아야 되니까. 그쵸? HBM은 패키징을 이용해서 대역폭을 늘린 거예요. 대역폭은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쵸? 그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게 내가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까지 다 공개를 했죠. 이거는 진짜 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나한테 지옥이 될 겁니다. 정말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딱 했더니 어떻게 하고 막 수익이 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저라고 HPSP 같은 종목들이 있죠. 강하잖아요. HPSP 저 매매 못했습니다. 매매 못했어요. 근데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은 다 매매를 했다고요. 네페스, 아크, 그쵸? 예를 들어서 해석할 때 관점 자체를 다른 걸 가라고요. HBM이 날아간다더라. 그래서 HBM만 주구장창 찾지 말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HBM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건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픽카드, 즉 GPU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건 AI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AI 서버에 대한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다음 버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뉴로모피가 아니에요. 네페스 아크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예상해서 할 것 같으면 내가 천재지. 내가 그 사업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거 가격이 먼저 간다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자는 투자자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사업가는 시세를 보고 돈만 보고 쫓는 거예요. 사업을 판단한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선반영되는 그 구조를 이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위가 바뀔 거다. 사업하는 사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럼 물론 이것도 사업화 시키면 워렌 버핏 같은 어마어마한 부호가 탄생을 하죠. 근데 사실상 그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이걸 사업화 모델로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페스 아크 어때요? 며칠 걸렸어요. 이거 며칠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이것만 그래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어버브 반도체, 그쵸? 가온 칩스, 그쵸? 가온 칩스 어때요? 그쵸? 이것만 그래요? HLB, 바이오도 봐요. 신고가 만들고 나서 매수 3, 4일 31% 수익, 또 매수, 또 상승. 내가 매도한 것보다 더 비싸게 사요. 그쵸?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고영 오늘 14% 강세 보이죠? 그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상승.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날 제가 7%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 지난 목요일이잖아요. 2월 29일 날. 물량은 남았어요. 물량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 1월과 2월 달의 결과입니다. 그쵸? 지금 인원은 제가 1000분까지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1500분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원은 다 찼어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제가 전화를 드릴진 모르겠지만, 그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거 왜 10억을 벌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쵸? 그럼 제가 확인하고 시간 나는 대로 연락을 뭐 드리던가 여기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던가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신고가에 대한 내용 이해 못 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덕산테코피아 같은 거 보시라고요. 덕산테코 어때요? 이게 왜 가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세가 먼저 가니까. 이거 제가 지금 35% 정도 수익 중인데 이거 고가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한 10% 빠져요. 팔면 돼요. 몇 프로 수익? 25% 수익. 모든 문제는 내가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싸게 살라는 데서 생깁니다. 가장 싸게 살라고 노력하다 보면 물려서 장기 투자하게 되고요. 가장 비싸게 팔라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대를 잊지 못하고 내가 결국에는 수익을 보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게 된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진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소통방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인원은 다 찾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 또는 구독 눌렀다고 그 이야기만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타점, 그쵸?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덕산테코피아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예요? 2주.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역을 다 공개를 했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심리 무너져서 진짜 매매 어려워져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 내용을 제가 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덕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덕산테코피아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뭐 진짜 긴 영상인데 시청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거고 내가 실적 에 대한 부분,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한들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어요. 절대로. 그쵸?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정말 2년 물리고 3년 물리고 그런 상황을 내가 마치 할 겁니다. 한두 번 벌 수 있겠지. 시장이 좋을 때. 근데 시장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미증시가 아니에요. 그쵸? 한국 시장이 화끈하지만 매매를 잘하면 한국 시장이 좋고 매매를 못하면 미증시가 좋아요. 근데 매매를 잘하면 한국 시장만큼 놀기 좋은 곳도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선반영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주도주가 되는 건 신고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 종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